그리고 둘째는 한국에 와서 정착하는 걸 기대하는 것이 제 바람일 뿐이지 둘째 본인 입장은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이 제가 미처 깊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허지야 클럽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토박입니다. 호토박이 영상 상담, 아빠의 자녀 조기유학 고민. 자, 제가 지난 그 앞에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조기유학을 자녀를 엄마의 자녀 2명을 호주로 이제 보내려고 하는 그 입장에 있는 49살 된 아버지 이민우 씨의 고민을 들어봤고요. 지금은 엄마와 자녀 둘을 딸 2명이에요. 딸 둘을 호주로 보낸 아빠가 지금 아직 한국 직장생활을 하고 계세요. 이 아빠의 고민은 어떤 고민인지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호토박이님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고 가족이 조기유학으로 브리스번에 제가 이 학교 이름이 동네 이름이기 때문에 요 학교 이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꽤 브리스번에 좀 괜찮은 지역입니다. 브리스번에 있는 공립학교에 2018년 7월부터 다니고 있습니다. 4년이 가까이 돼 가는 거죠. 그죠? 제가 2년 만에 호주를 들어가는데 브리스번에 직항이 아직 열리지 않아서 아빠가 이제 한국에 있으면서 자주 가지는 못했고 또 지난 2년 코로나 상황에서 참 가족이 떨어져서 힘든 시간을 보내셨겠죠. 브리스번에 직항이 아직 열리지 않아서 시드니를 거쳐서 브리스번에 들어가게 되어 이번 기회가 되면 시드니에서 호토박이님을 방문하고 싶은데 제가 한국 출장이 잡혀 있어서 직접 뵙지는 못하겠고요. 다음에 한국에 제가 내일 모레 한국 들어가니까 한국에서 혹시 기회가 되면 뭐 볼 수 있으면 또 보도록 하죠. 자녀들은 큰아이는 뭐 제가 이름을 말할 수는 없으니까 첫째, 둘째라고 할게요. 자매, 딸 2명인데요. 첫째는 6학년 때 호주에 와서 지금 10학년이 되고요. 둘째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와서 지금 7학년. 호주는 중고등학교를 하이스쿨이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둘 다 지금 하이스쿨 10학년, 7학년 이렇게 지금 다니고 있고 3년 반이 조금 넘은 상황이죠. 근데 이제 자녀들 성적표를 보내주셨는데 야 정말 멋진 성적이에요. 짧지는 않지만 벌써 3년 반이 지났긴 했지만 꽤 이렇게 우수한 학교에서 이런 성적을 낸다는 거는 정말 쉽지는 않거든요. 아빠가 한국에서 정말 열심히 풀 서포트를 하신 것 같고 또 자녀를 데려온 호주에 오신 엄마도 가디언으로서 정말 아이들 케어를 좀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간혹 엄마가 학생 비자를 받고 자녀를 동반으로 해서 이렇게 좀 자녀 학비가 조금 절감이 된다라고 해서 제가 지난 편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아무래도 엄마가 자녀를 이렇게 풀 서포트하기 어렵잖아요. 호주는 도시락도 다 싸야 됩니다. 엄마가 할 역할이 정말 많아요. 한국에서도 물론 엄마 역할 정말 만만치 않지만 호주라고 해서 학교만 가면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엄마가 가능하면 유학 자체가 아이들을 위한 게 목적이었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학생 비자 받고 엄마가 가디언 비자 받는 게 그게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엄마가 특정하게 공부를 하고 싶은 어떤 분야가 있다 그러면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자, 유학 후 영주권 목적. 자, 이것도 이제 있는 겁니다. 왜? 이 아빠는 이제 현실적으로 바뀌신 거예요. 이미 4년이라는 시간을 지났고 지금은 이 아이들을 한국으로 데려올 수 없다는 거 아빠는 이미 인지하신 거예요. 10학년, 고1이죠. 고1을 한국에 데려와서 앞으로 2년, 3년 후에 한국 수능을 보게 한다? 너무 힘든 시간이잖아요. 이 아이한테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4년 반, 이미 3년 반이 지났기 때문에 이 큰아이는 호주에서 대학을 가야 된다는 걸 인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영주권 유학에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정말 바람직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보통은 고등학교 다 졸업할 때 대학에 이제 호주에서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당연히 호주 대학을 이제 가게 돼요. 일반적으로. 호주 대학을 가서 2학년쯤 넘어가는데 호토박이님 왜 우리 아이 전공은 영주권이 안 되죠? 우리 아이는 대학을 졸업해도 호주에서 취업이 안 되나요? Too late.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부모님이 아무리 한국에 계신다 하시더라도요. 아이가 이미 호주에서 그렇게 해서 호주 대학을 들어간다라고 하면 앞으로 아이의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 정도로 좀 관심 있게 자료를 좀 찾아보셔야죠. 호주야 클럽 TV. 호주야 클럽 TV 보시면 고민 해결될 수 있습니다. 경제 투자에 관심이 많고 큰 자녀입니다. 큰 자녀는 이제 영주권의 목적을 두고 있고 경제 투자에 관심이 많고 수학을 아주 잘하는 편입니다. 진학 목표는 어카운팅 전공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피스 대학 골드코스트 캠퍼스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캠퍼스까지 찍어주신 거는 아빠는 공부를 많이 하신 거예요. 시드니, 멜번, 브리스번이라는 이 도시보다 지방지역 5점이라는 것도 중요한가라는 걸 인지를 하셨기 때문에 골드코스트 캠퍼스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브리스번 소재 지나갈 경우 UQ나 QUT, 대학으로는 훨씬 더 또 우수한 대학이라고 볼 수 있죠. UQ 대학 같은 경우는 또 호주의 GA 대학이고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또 영주권에 좀 더 불리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고민이시겠죠. 아마도 아빠가 이제 한국에서 뭐 금융 관련 쪽을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도 자연스럽게 이 금융 관련된 이제 회계학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둘째 같은 경우는요, 영주권 계획은 아직 미정이고요. 둘째는 지금 QAHS라고요. 이게 퀸슬랜드 아카데미스 헬스 사이언스라고 하는 그 한국으로 치면 특목고 같은 게 있어요. 아주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만 따로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퀸슬랜드 지역은 유학생도 그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골드코스트에도 있고 브리스번에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름은 조금 다른데 어쨌든 퀸슬랜드 아카데미스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주 성적이 뛰어나야 들어가고, 이 아이들은 뭐 거의 에이타 점수, 호주 수능 점수에서 거의 탑을 찍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금 아직 목표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둘째가 이제 7학년이니까 보통 여기는 이제 시험 쳐서 7학년부터 갈 수도 있는 학교도 있고, 뭐 9학년부터 갈 수 있는 학교도 있고 그러거든요. 매스하고 엔지니어링을 아주 잘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제가 성적표 보니까 정말 뭐 멋진 성적표예요. 네. 정말 대단한 성적표고요. 지금 현재 브리스번에서 잘 적응하고 거주를 하고 있으나 호토방인 조언에 따라 향후 첫째는 대학을 골드코스트 소재 대학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역 점수 때문에 그죠? 그래서 골드코스트에 있는 QAHS로 목표를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거 이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호토바기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주권 유학의 지역 선택이 학교 선택보다 먼저죠. 가장 첫 번째가 전공 선택, 지역 선택, 학교 선택. 이거는요, 조교학을 와서 호주에서 오랜 동안 공부한 아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호주에서 심지어는 아이들이 이런 경우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엄마, 내가 왜 시드니를 떠나서 지방 도시 가서 공부해야 돼? 왜? 공부도 잘했거든요. 엄마, 내가 왜 브리스번을 떠나서 지방 도시로 가야 돼? 이렇게 이제 반문합니다. 왜? 친구들은 다 자기처럼 공부 잘했던 그 친구들은 다 UQ 가고 시드니 대학 가고 멜번 대학 가거든요. 그러나 그때 뼈저리게 아이가 느껴야 되는데 아직 잘 못 느낍니다. 왜? 유학생이라는 것. 나 비자는 한시적이라는 것. 내 비자는 유학생 비자, 한시적인 유한한 비자, 영주권이 아니라는 것을 학교 다닐 때는 아이를 잘 몰라요. 특히 조교학 출신 아이들일수록 모릅니다. 왜? 똑같이 학교 다니고 똑같이 생활했으니까 내가 어떤 비자 조건이 다르다라는 걸 인식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대학 들어갈 때 이제 절절하게 느끼고, 가장 절절하게 느끼는 거는 대학을 졸업할 때 인터뷰 기회부터 다르거든요. 그건 뭐 이게 유색 인종이라고 다른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차이도 있겠죠. 그런 차이도 뭐 있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비자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호주 기업에서 졸업 비자 2년하고 영주권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분명히 하이스쿨 들어가면 그때부터 부모님들이 꾸준히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골드코스트 소재 학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어떤 문제가 고민이 되냐면요. 아니 호주까지 보냈는데 큰아이는 다른 도시 가고 엄마랑 둘째는 여기 있다? 이거 한국에 있는 아빠가 받아들이시겠어요? 받아들이기 힘들죠. 거기 가서도 두 집 살림해야 돼? 지금 나까지 한국에 떨어져 있는 마당에? 자, 그러면 오케이. 큰아이가 그러면 오케이, 뭐 예를 들어 캔버라, 퍼스 지역이 영주권에 훨씬 190 비자에 유리하다. 뭐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 특히 조교학 말고요, 영주권 유학 섹션에서 보신 분들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밑에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호주 영주권 유학 첫걸음. 이걸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를 알 겁니다. 자, 오케이. 그래서 시드니, 멜번, 브리스번에서 조교학은 이 세 도시가 많거든요. 이 세 도시에서 공부하던 자녀를 퍼스랑 캔버라 혹은 아델레이드 같은 도시로 이제 간다. 오케이. 그럼 거기에도 GA 명문 대학이 있습니다. ANU도 있고요.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 대학도 있고요. 아델레이드 대학도 있고요. 아주 우수한 대학들이거든요. 자, 한국에서 인지도는 뭐 멜번대 시드니도 못할 수는 있지만요. 자, 그런 대학 간다. 자, 그러면 보통 둘째랑 두세 살 차이죠. 둘째 지금 하이스쿨 잘 다니고 있는 애를, 큰아이를 위해서 얘를 전학 보낸다? 안 쉽습니다. 못 갑니다. 그리고 호주는요, 브리스번에서 아델레이드 간다? 몽땅 살림살이 다 팔아야 됩니다. 그거 끌고 가는 비용이 더 비싸요. 한국에서 뭐 부산에서 서울, 서울에서 부산 이사 가는 게 아닙니다. 트럭에 싣고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뭐 싣고 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요. 완전히 다른 상황이죠. 그래서 이 결정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3년 반 지나고 보니까 큰아이가 영주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아빠가 인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벌써 이게 조교학 출신인데 영어는 훨씬 유리하죠. 25살에 유학 온 아이하고 여기서 5학년부터 공부한 아이하고 어떻게 영어가 같나요? 그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잖아요. 아예 다른 차원이거든요. 얘는 거의 뭐 네이티브, 한국말보다 영어가 훨씬 더 편한 아이가 돼버렸어요. 영어에 절대적인 강점이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영주권에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그러나 이 아이들이 대부분 영주권 받는데 애를 먹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왜? 지역 선정을. 한국에서 바로 오신다? 예, 그러면 잘 따져보니까 오케이, 이 지역 저 지역이 가야 되겠다. 가야죠. 내가 아직 호주에 무슨 거주지를 마련해 놓은 것도 아니니까 영주권에 유리한 지역, 대학을 선정해서 가면 되죠. 조교학 출신들이 오히려 이게 더 핸디캡이 됩니다. 특히 둘째가 있을 경우에. 만약에 한 명 있다? 그러면 이제 18세까지 엄마가 가디언 비자 받고 이제 아이는 대학 가고 엄마는 한국 돌아오고 아이는 대학 가면 되죠. 어느 도시든 상관없이. 예. 뭐 중소도시에도 ANU 같은 명문대학이 있으니까. 둘째가 있을 때 이런 고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드코스트, 브리스번에서 비교적 차로 1시간 남짓밖에 안 걸리니까 엄마가 이제 골드코스트 지역 점수도 있으니까 고려를 하셨었는데, 물론 골드코스트가 브리스번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아직 전공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전공이냐에 따라서 골드코스트 지역으로도 갈 수도 있고요. 또 의료 전문 분야 이런 분야는 또 뭐 지역의 어떤 차이가 조금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이 아빠의 고민이 학교에서 과목 선정, 제2 외국어를 지금 독일어, 스페인어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학업적으로 뛰어난 학생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독일어, 스페인어를 한다는 거는 많은 위험 요소를 또 안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그 밑에 링크를 달아드릴 텐데 호주 하이스쿨 과목 선정 방법 정말 중요하거든요. 호주의 중고등학교에 자녀가 유학을 하고 있다? 그럼 반드시 부모님은 이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과목 선정이 호주 수능에 완전히 결정타거든요. 그래서 이 과목 선정이 정말 중요한데 특히 제2외국어 과목을 선정할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호주는 대입 수능에 154과목 중에 5, 6과목만 선정해서 대입시험을 치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5, 6과목에서 보통 영어 하나 정도만 필수고 나머지는 필수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아이들이 제2외국어를 그 중에 하나씩 보통 넣기도 합니다. 영어 이외에 다른 언어를요. 이때 뭐 한국어도 메인 언어에 들어가기 때문에 호주 정부가 중요시하는 뭐 언어에 한국어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국어를 많이 또 선택하기도 하는데, 한국어 안에도 여러 다양한 레벨이 있는데 4레벨이 있어요. 부모가 다 한국인 사람, 한국인 자녀, 그죠? 부모가 한국 사람인 거하고 부모가 한국 사람이 아닌 경우하고 이 아이 똑같이 한국어 과목을 시험 치게 하면 그건 unfair한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학생이 선택하는 한국어하고 여기서 태어난 아이가 선택하는 한국어 또 달라야죠. 이렇게 다 다르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자녀는 독일어, 스페인어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태리에서 호주로 유학을 왔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유학을 왔어요. 근데 이 이태리에서 유학을 온 이 아이가 독일어를 선택해요. 한국에서 온 이 아이가 독일어를 선택해요. 예. 한국 학생이 불리합니다, 이거는요. 자, 반대로 한국에서 온 이 아이는 제2외국어로 일본어를 선택해요. 이태리에서 온 이 아이가 제2외국어로 일본어를 선택해요. 얘가 불리합니다. 예, 언어의 그 접근성이, 이 거리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제2외국어로 선택할 때 이걸 감안해 주셔야 돼요. 예, 감안해 주셔가지고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 선택하면 이 제2외국어에서 점수를 다 까먹게 됩니다. 심플하죠. 만약에 선택한다 그러면 일본어가 가장 유리합니다. 한국 학생한테는. 한국어로 선택한다? 말씀드렸잖아요. 부모가 한국 사람인 아이들끼리의 경쟁이지 이태리에서 온 아이가 선택한 그 한국어하고 여러분들 자녀가 선택하는 한국어하고 같은 과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경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국어로 선택하는 거는 유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어, 뭐 중국어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네, 그건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쭉 답을 드렸더니 이제 이 아버님이 딸 2명 있는 이 아버님이 이제 그 다시 답변이 온 게 이런 내용입니다. 대표님 한국 입국 준비하시느라 바쁘신데 소중한 조언 감사합니다. 약 4년을 무리 없이 잘 지내왔지만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여전히 긴 여정이 남아 있어서 여러 예기치 않은 상황과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만나게 되겠죠. 네. 골드코스트는 불과 1, 2년 전에는 상상도 하지 않았던 옵션이긴 했습니다. 네. 1, 2년 전에 상상 안 했겠죠. 즉 호주 올 때는 처음에 브리스번으로 올 때는 정말 좋은 동네, 좋은 학교에 다행히 2아이가 입학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공부도 정말 성적도 잘 나와요. 그런데 골드코스트로 이전을 한다라는 거는 불과 1, 2년 전에는 상상도 안 했던 옵션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역 선정이 중요합니다. 동네 선정 정말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호주에 데려와서 1년만 딱 있다가 돌아간다. 예. 그러면 지역 선정이 좀 자유로워요. 예. 엄마가 아이 데려와서, 그것도 초등학교 4학년 아이 데려와서 1년 정도 지내다가 하는 거는 보통 엄마들 원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안전하고, 학교 수준도 좀 좋고, 너무 백인들만 있고, 너무 아시안들만 있고,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다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건 선택이 어렵진 않은데, 이렇게 중학교 이상 되는 아이가 왔을 때는, 그리고 호주에서 대학까지 염두에 둔다라는 거는 특히 둘째까지 있다. 아주 복잡해집니다. 이건 정말 다양한 옵션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불과 1, 2년 전에는 골드코스트는 상상도 못했던 옵션이긴 하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는 골드코스트 아닌 또 다른 지역까지도 고려해야 될 옵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와 유사한 케이스에 저희 학생 엄마가 그 집도 딸 2명인데 딸 2명 데리고 아델레이드에 조교학으로 왔어요. 그래서 5년 이상 정말 잘 공부했고 큰아이는 정말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호주에서 제 최고 대학이라고 하는 ANU 대학에 회계학과로 들어갔어요. 자, 당연히 엄마가 둘째를 데리고 못 가죠. 2살 차이 둘째. 이제 언니는 대학생, 둘째는 고2가 되는 마당에 이 고2 아이를 전화 못 시킵니다. 그래서 큰아이만 보내고 둘째랑 지금 아델레이드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힘들어 하시죠. 큰아이는 큰아이대로 또 조금 힘들어하고 이런 상황이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족도 지금 골드코스트가 아닌 또 다른 지역으로 큰아이를 보낼 수도 있다는 것도 가능성을 열어둬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둘째는 한국에 와서 정착하는 걸 기대하는 것이 제 바람일 뿐이지 둘째 본인 입장은 다룰 수 있다는 말씀이 제가 미처 깊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갑자기 뜨끔하고 느낌이 와닿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가족이랑 아빠가 4년 가까이 떨어져 지내고 코로나 상황도 겪어보니까 그래도 그럼 큰아이는 이미 이제 호주에서 대학을 가서 영주권도 받게 하고 둘째는 와이프랑 같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대학도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퀸슬랜드 아카데미스라는 곳이 IB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럼 IB 성적을 가지면 한국 대학 지원하는데 아주 수월해지거든요. 그러면 한국 대학에 꽤 괜찮은 대학 아마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렇게 이제 둘째를 적응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렸죠. 둘째한테 물어보셔야 된다고. 왜냐하면 1, 2년 있다가 한국에 온 게 아니잖아요. 둘째가 하이스쿨을 다 졸업하고 둘째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호주에서 공부해가지고 호주 고3 하이스쿨을 졸업했는데 그 둘째는 한국 대학 오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온다 매우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학생들, 저희 직원도 제가 직원으로 써본 적도 있거든요. 호주에서 오랜 동안 조교학을 하고 여러 가지 경제 상황상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돌아와서 서강대학교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학교 생활도 정말 행복하지 않고 왜냐면 한국말은 그래도 부모님이 호주에 엄마가 데리고 있었으니까 한국말은 곧잘 해요. 곧잘 하는데 그 쓰기 능력이나 이런 것도 또 많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 길을 쓰고 영어로 원서로만 하는 그런 강의만 쫓아서 겨우겨우 졸업을 하게 됩니다. 학점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랑 똑같이 경쟁해서 한국 대학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건 만만치 않죠. 이미 호주에서 10년 가까이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저는 둘째가 하이스쿨에 다니는 동안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정도 호주에서 가족과 지내려고 조기 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님은 이제 50이 넘으셨으니까요. 물론 호주 영주권이나 소득을 올리려는 목적은 아닙니다. 본인이 호주 영주권 안 된다는 건 이제 이미 인지하셨어요. 아까 제가 전편에서 말씀드렸던 그 아버님은 혹 투자이민 안 됩니까? 혹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잖아요. 이제 이 아버님 인지하신 거죠. 투자이민이든 사업이든 다 안 된다는 거. 그리고 호주 영주권은 일단 45세가 넘으면 거의 모든 방법이 전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은 안 되고 마지막 하나 남은 거 있죠. 자녀가 영주권을 받아서 자녀 중 과반수 이상 2명이니까 1명만 영주권 받으면 부모는 초청 이민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부모 초청 이민 말고는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 기간 동안 호주에 와 있는 1년에서 3년 호주에 와 있는 그 기간 동안 소득이 없더라도 경제적으로 감당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자기 개발과 평생 교육 차원에서 랭귀지나 관심 분야 전공 수업을 듣는 방안,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자 받는 거는 만만치 않죠. 그 전공이 어떤 분야하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력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따라서 이 아버님이 비자를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이때 가장 핵심 서류가 학업의 당위성,
Genuine Temporary Entrance라고 하는 그 학업의 당위성 GTE 서류가 있거든요. 그 서류를 비자 신청할 때 내게 되는데 그 서류 작성법이라고 제가 밑에 링크 하나 또 달아드릴게요. 그 서류 작성법이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래서 나이가 많고 하게 되면 비자 받기가 어렵구나라고 아마 이해를 할 겁니다. 못 받는다는 건 아닌데 굉장히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호주 생활을 마치면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물론 현재의 안정적인 수입보다 못할 가능성은 높지만 생활이 궁핍해지지 않을 정도의 수입을 창출할 일은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 아버님은 아마 어떤 특정 그 전문 분야가 이제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본인 예상에 내가 호주에 그렇게 가서 1, 3년 정도 가족들이랑 좀 보내고 큰아이 대학 가는 거 보고 그렇게 한국에 돌아오더라도 한국에서 어떤 계속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일은 하실 수 있는가 봐요. 정말 다행스럽죠. 예, 이렇게 되면 한국에서 호주에 와서 몇 년간 계셨다가 이제 나중에 와이프랑 다시 한국에 돌아가고 둘째가 대학 갈 정도쯤에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거든요. 조기 퇴직 시점이 빨리 온다면 첫째의 진학 상담보다 저와 관련된 상담을 먼저 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아빠가 더 오히려 아빠의 비자가 더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조기학을 생각할 때는요. 처음에 그 시점에서 고려해야 할 상황, 그리고 또 한 3, 4년 지난 시점에서 또 이 아빠가 또 고민해야 될 상황,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셔서 처음에 어떤 계획을 세우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토바이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정말 초등학교 저학년 1, 2년 딱 있다가 한국에 돌아온다라고 명확하게 돌아온 시점이 명쾌하게 정해져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엄마가 휴직을 하고 아이를 데리고 왔다가 돌아간다. 이거는 거의 대부분 예외 없이 다시 복직을 하시니까 돌아가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1, 2년 정도 적응해보고 아이가 잘 적응한다면, 그리고 현재 아이가 뭐 중학교 한 1학년쯤 된다면 심각하게 이 부분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1, 2년 보내면 그럼 중3 때 한국에 가서 다시 고등학교를 간다? 암담하잖아요. 그럼 호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다? 그럼 결국 호주 대학을 가게 되고, 그럼 결국 영주권을 생각하게 되고, 그럼 그 긴 시간을 한국에 있는 아빠랑 떨어져 지낸다는 것. 그리고 아빠가 호주에 다시 와서 가족이랑 지내게 됐을 때 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또 한국에 아빠가 다시 돌아갔을 때 어떤 맞이하게 될 그 어떤 난감한 상황, 뭐 그리고 아빠가 호주에 지내는 동안 마땅한 비자가 없다라는 것, 이런 것들까지 다 감안을 하시고 조교학 초기에 이런 것까지 전문가들이랑 좀 충분히 상의하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